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간간히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좀 무시무시합니다. 내일 아니요, 모레 0시부터 모레 0시부터 서울시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킨다.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답니다. 네,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는 서울시장 아니고, 서울시장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서울시장 부재 중에 서울시장 대행을 하고 있는 서정엽이라는 그 서울시장 대행이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명령을 발동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 정도 5인 이상을 집합을 금지시키면 이게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인데 이런 명령을 조치를 아주 서슴없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선출직,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장이라면 감히 그 투표권자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함부로 뭐랄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 박탈할 수 있는 이런 행정명령을 함부로 못 내릴 텐데, 과감합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는 과감함이 있어요. 자, 저는 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겠다. 오늘 날짜가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 이후로 모레 0시부터 이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이런 행정명령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거냐? 그리고 또 근거는 보통 이제 법적 근거를 말하지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자, 그러면 그 법적 근거에서 명령을 내릴 때는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고 그 요건에 맞춰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붕괴 대우를 안 받으려면 가재붕어 개구리 그런 대우를 안 받으려면 이제 요모조모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거나 요건도 있고 저는 또 사실 목적은 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목적은 뭐냐? 목적은 물론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이 그 표면적인 어떤 이유가 있고 또 반면에 제2의 또 다른 이면에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무시무시합니다. 헌법상 이게 법치주의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궁금한 거는 이놈의 이제 명칭이 코로나인데 우한 바이러스는 어쩌자고 이게 1년 이상을 계속 끌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에볼라라든가 사스, 메르스 그런 비슷한 유형의 바이러스 사건들을 봤지만 그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안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적으로 맹위를 떨쳐요. 또 그렇다고 에볼라나 메르스, 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놈의 장점은 뭐냐? 끈질기다. 아주 지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지구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런 행정 만능주의를 볼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런 점이 생각납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할 때는 안 막다가, 네, 왜 뒤늦게 뒷북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느냐. 네,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누군가는 좋아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짜파구리 사진을,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사진이 2020년 월스트 포토에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이때가 그 현재 이렇게 장기간 끌고 오고 있는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할 때, 네, 그때 중국인 입국은 막지는 않고, 네, 짜파구리, 네, 짜장면 파티를 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저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명령 만능주의. 자,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자칫 이게, 네, 그 시도지사 또는 뭐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의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너무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5인 이상 집회를 뭐, 네,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시킨다. 이거는, 네, 어떤 면에서는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쉽게 훼손합니다. 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요. 또 우리가 집회 결사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고요. 또 언론의 자유도 많이 침해합니다. 뭔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래서 이것이 행정명령이 너무 강력해지면 이제 이게 법 체계상 헌법에 어떤 규정되는 권리를 법이 침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네, 상위법인 헌법상의 기본권을 아주 쉽게 침해하죠. 자, 그러면 행정명령은 또 법으로부터,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제49조 1항 2호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를 보면 그 1항 2호에 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민이 헌법상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권리인데 그 집회 또는 제례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근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고 어느 정도 안전에 위협을 줄 때 이 49조 1항 2호를 적용하게 된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네, 도대체 몇 명이 감염되면 이 제49조 1항 2호에 따라서 집회를 금지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 판단은 순수하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질병관리청장의 판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우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네, 확진자가 나왔다. 네,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다. 네, 100명을 검사했을 때 1명 내지 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한두 명이, 네, 그 중에서 모아놓게 되면 그 중에 100명 중에 약
10명이 안 되는 뭐 9명 정도의 유증상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무증상 감염. 네.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거의 그 신해식 씨의 저는 경우를 보는데 그 격리 수용소에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있는 과정을 보니까 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떤 증상이 안 나오더라 이게. 증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신해식 씨에 한해서 보면은 또 그 당시 주옥순이라는 사람도 예, 수용소에 들어갔고 차명진이라는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네, 뭐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다 쉽게 다 감기처럼 나와서 나았어요. 네, 감기처럼 나았다고요. 감기 정도로 예, 보면 되는 그런 감염병인데도 아주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거죠. 자, 5인 이상 네, 사적 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이제 우리 연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이제 회식도 해야 되고 뭐 그랬죠. 그럼으로써 뭐 식당도 영업이 되는 거고 또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제 뭐 경제 자체를 다 올스톱 시켜버리는 셧다운 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라. 네,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썼으면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된다기보다는 점점 감소하거나 네, 뭐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스크를 열심히 썼는데 확진자가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스크 입막에 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네. 그럼 변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이 확진자가 나올 건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1,000명, 하루에 그나마 1,000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남발했을 때는 우리가 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켰다. 그럼 모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나중에 또 뭐예요? 더 계속해서 또 앞으로 더 1년을 끌고 간다. 앞으로 6개월, 1년을 더 끌고 갔을 때 이렇게 행정명령을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더라 하면은 뭔가 조치를 잘못 취했다. 조치를 잘못 취해서 경제적인 피해만 입었더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효성 없는 행정명령 남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서울시장 대행 뭔가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뭐 내리고 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뭐 윤석열, 추미애 이런 사람들 그 랑대비하면서 국민들 관심 끌어보려고 꽤나 애를 썼는데 자 이것이 결국에는 또 국민들 관심 좀 받아보자 시선을 돌려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선 돌리기에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행정명령이 나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책임 추궁이에요. 그 짜파구리 파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짜파구리 파티라는 건 뭐냐? 그 감염원이 되는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때 막았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왔습니까? 거의 자영업자들이 초토화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그러니까 예산의 적자가 뭐 수백조 원에 이르는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좌경화된 언론 때문에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예산 적자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네. 수백조 원의 적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고, 과연 이 경제적인 피해를 과연 누가 나중에 누가 감당할지 모를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백신이 이제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모더나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네, 보니까 또 그 백신 그 뭐랄까 운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 내용이 아니고, 네, 미국에서 백신 운반하는 것을 그거를 기사랍시고 쓰는 기자가 있더라고요. 자, 이미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 백신 때문에 물러나야 될 운명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쩌자고,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이 개발된 백신을 아직도 들여오는 것이 까마득한 거예요. 네, 개발된 백신을 구입하는 계약을 못 해요. 네. 그럼 이거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그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더욱 이게 극악을 떠는 게 아닌가. 네.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런 명령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백신 계약도 못하는, 네, 백신도 못 사오는 무능한 정권.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선 돌리기의 목적은 사실은 저는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늘 생각합니다. 네, 이 부정선거 때문에 권력을 잡고 있고, 네, 뭐 입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네, 이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요란을 떠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행정명령이 남발되고 시선 돌리기 액션이 나오면, 네, 오히려 우리는 이들이 감추려고 하는, 네, 부정선거나 아니면 그 정책의 무능,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했던 그, 네, 무책임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를 내세워서, 또 1항 2호 말고도 네, 감염병을 이유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정말 무대뽀로 국민들 기본권 침해할 생각만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집회를 금지시키는데, 네, 마스크 쓰는 거 입마개 하는 걸로는 불안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입마개 하는 거 갖고는 뭐 입마개만 하고 와서는 집회를 못 한다. 자, 그러면 방호복을 입고 하자. 네. 뭐 대안이 있죠. 네, 방호복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방호복 입고라도 집회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방호복을 입을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예배 못 봐요. 네, 예배를 못 드려요, 교회에서는. 네,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해요.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거의 뭐 콩나물 시루처럼, 네, 실어 나르는 지하철은 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안전지대, 네, 바이러스 안전지대 지하철에서 여태까지 지하철 타고 그렇게 콩나물 시루로 다녀도 지하철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지하철을 예배 장소나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라 이거죠.
좀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끌어왔다라는 것은, 네, 이거는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닐 것이다. 네, 이놈의 바이러스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 네, 1년 동안 끌고 왔던 그 이유가 뭐냐?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체가 밝혀지겠지만, 네, 시진핑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개발되어서 배포되고 유포됐던 그런 하나의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또 정치적인 바람을 몰고 와서 시장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보궐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요. 그러면 대략 봐도 내년 4월 3일인가요? 네, 4월 7일인가요? 네, 4월 7일 그 보궐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네, 우리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백신 접종은 없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 뭐 이런 정책을 끌고 가면서 국민들을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이게 이런 정책을 이제 뭐 거리두기, 뭐 강화, 뭐 5인 이상 집회 금지, 이런 정책을 대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바이러스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현재 좌파와 함께 온 겁니다. 사실 이게 좌파와 함께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좌파가 물러나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좌파가 물러나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좌파가 물러나면 바이러스도 함께 사라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방역은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주사파 좌파구리 정권이 끝나야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 좀 나라가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라가 근데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무관심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적응해서 살겠다. 뭐 그런 아주 낙관적인 그 생활 철학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 한들 나는 적응해서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져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 대견합니다. 대견한데 그래도 너무 고통을 즐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적응하자로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그냥 오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괴롭혀도 예스, 오케이, 뭐 이렇게 자, 우리 국민들은 너무 적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웬만큼 괴롭혀서는 뭐 별로 불만을 갖지 않고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받아주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감내할 만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문제 해결의 사실은 이제 해법은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고 미국 쪽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해법이 나오면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그 부정선거범들이 몽땅 청소되면 그때 대한민국도 함께 같이 청소되는 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처음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런 소식을 보면서
이런 조치들을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감수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냥 감수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표면적인 이유 말고, 이면의 이유, 이면에 숨겨진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방송을 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요모조모, 네, 생각해 볼 부분들을 나눠보고 싶은데, 네, 제한된 시간에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